최근 아파트 하락률을 보게 되면 수성구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 것으로 나옵니다. 평균 하락률 38.2%, 최대 하락률 45%, 최대 하락액은 5억 7천만원.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결국 산이 깊으니 골도 깊다. 그리고 수성구도 별반찬 없구나. 떨어질 때는 평균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뭐 별반찬 있겠습니까마는 이 통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구의 아파트 하락률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 통계 조작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은 현재 지표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지표의 값을 넣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완전히 틀려지는데, 현재 나오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최근 수성구의 아파트 하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수성구의 최대 하락률은 38.2%에 5억 7천만원까지 하락을 하고, 최대 하락률은 45%, 평균 하락률은 38%의 하락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성구 중에서도 가장 하락률이 높은 단지는 수성구의 캐슬골드파크 3단지입니다. 세대수는 4,000세대가 넘고 최고가는 12억 6천만원, 25년 거래된 금액은 6억 9천만원, 하락 금액은 무려 5억 7천만원이나 하락을 했고 하락률은 45%, 다음 궁전맨션 538세대에 최고가는 15억 8천만원, 그리고 최근 거래된 금액은 10억 7천만원, 32%, 5억 천만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성 코롱하늘채 마찬가지 세대수 439세대에 최고가는 15억 5천만원에 최근 10억 6천5백만원, 그리고 31%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가액을 감안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은 중구의 아파트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했는 아파트는 청라언덕역 스암포레스트, 하락률은 36%에 하락금액은 3억 2천. 다음 대신센터를 자이, 하락률은 36%에 하락금액은 2억 8천. 3위는 대구역 센터를 자이에 37% 하락률에 2억 8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4위는 이편한 세상 대신에 36% 하락률에 2억 7천 하락. 최근 대부분 하락했는 금액들을 보면 2억에서 3억 정도 하락을 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하락률이 31%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는 삼익 뉴타운이 6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많은 거래가 없다 보니까 평균적인 하락률에 있어서 1, 2, 3등을 나누기가 힘들어서 평리 프로지오가 그 다음으로 2억 천만원 하락을 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4%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침산 프로지오 1차, 오페라 3전 그린코아 각각 3억 6천씩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하락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대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동구 아파트 마찬가지 최근 동구의 하락률은 34.7%, 최대 하락률은 보성 아파트가 57%, 최대 하락액은 동대구역 드샵 센터시티가 2억 7천만원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4월에서 5월 거래 기준 금액인데요. 평균적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 전월 대비 대부분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 구별 아파트를 보게 되면 수성구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다음 중구, 그리고 북구, 동구, 서구가 가장 적은 폭으로 하락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최근 서구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죠. 그 정도로 서구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지 않고 수성구의 기준으로 대부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성구의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따져보면 예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구의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거래량 대비 하락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브리핑하는데요. 이 브리핑 자료 마찬가지 수성구 위주로 일부 하락했는 단지들이 좀 많았고 거래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하락률이 높은 수성구로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중구나 서구나 북구나 동구나 할 것 없이 평균적으로 하락은 대부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설명하는 이런 자료들이 100% 신뢰가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세종시 아파트를 보게 되면 실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일부 있었지만은 실제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월별 상승을 했느냐, 그 월별조차도 실질적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했는 것에 반영을 하고 또 거래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예전에 상당히 많았죠. 우리가 실거래 신고만 하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취소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뜯다방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실거래 신고에 대한 또 한 번의 함정일 수 있고 잘못된 데이터를 만들어질 수 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나오는 자료나 다른 플랫폼에서 나오는 자료들,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자료, 그리고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제각기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부분 너무 큰 신뢰를 하지 말고 현재 흘러가는 동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